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느냐, 조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해야 된다. 예.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기소하거나 문제 삼을 것이냐 네. 이 판단이 남은 거겠죠. 예. 그 부분이 또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될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내란 12월 4일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윤석열 탄핵 소추도 되고 구속도 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하는데 김건희가 조용합니다. 그다지 얘기가 없거든요.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군데 전화하면서 전화는 안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겠죠. 거래도 하고 살려고, 있겠고. 살려고 저러는데 이번에 명태균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함으로써 이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건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누구를 문제 삼을 것이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심을 할 거고 그 고심과 그 이후에 내릴 결론에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될 거고 네. 방금 전에 제가 밖에서 들었지만 네, 김상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네. 다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이 이제 네. 3번이나 이게 발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청됐어요. 윤석열하고는 손절했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이 다음 정권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겠죠 검찰. 그러면 됩니까 검찰이? 원래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뒤에 있네요. 뒤에 나오네요. 제 뒤에 지금 뭐 뒷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의원님이나 민주당 주장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지는 수사들이에요. 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을 비롯한 선거 개입 다 민주주의 수호란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헌법질서 수호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수사인데 이 수사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네.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인 고려 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관련된 사건도 뭐 포렌식 결과 보고서 넉 달 붙잡고 있었죠. 넉 달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 황금폰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입수해야 된다는데 들고 갖고 있었는데 꽤 있었어요. 됐는데 거짓말을 다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마치 지금 한 것처럼 주요 피의자 주소가 서울이네 이러면서 서울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계속 반려하죠. 이거 엄청나게 지금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그 개개인 검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판단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라는 그 명태균 씨 변호인도 입장을 이렇게 밝혔죠. 네. 처음부터 이 사건의 주인 검사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본인들도 계속 받았다는 거죠. 네, 직접 하시고 지금 있다. 총장이. 보이는 행보들도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들을 검찰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명태균이 공개한 복기록입니다. 좀 애매하긴 해. 통화 복기록이니까 네. 본인이 통화해서 이게 적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김상민 얘기가 나옵니다. 김상민 네. 전 검사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 내용의 주된 취지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김상민을 창원 의창에 공천받게 도와주라. 이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이 맞아요.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좀 해명하고 밝혀봐야 될 게 네. 도대체 김상민은 김건희한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였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먼저 밝혀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국감 때 이 김상민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린 문자를 제가 확보해서 공개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깜짝 있다.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제 크게 됐고 그것 때문에 뭐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공천에서는 탈락을 네. 했죠. 근데 그때도 저는 궁금했던 게 얘가 현직 검사가 뭐 이렇게 뭔데? 과감하게 예. 그죠? 창원에 지금 있지도 않으면서 않으면서 예. 그리고 현직에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막 하고 열고 예, 솔직히 말해서 정신 나갔나 이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보도 보고 약간 왜 좀 저러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망상 장애가 있나? 이런 근데 생각을.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렇게 공천에 탈락하는데 국정원에 좋은 자리에 갔어요. 좋은 자리에 가요. 예. 그 뭐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뒷배가 있는 거지 했더니 이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거고. 확신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씨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뭐지? 뭔지? 이게 또 궁금해졌는데 예. 명태균 씨가 밝힌 복기록에는 뭐 조국 수사 때 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토머가 단독을 했더만요.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사건에서 기여를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측근 검사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판적인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네네.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 사건 관련해서부터 여쭤보러 왔는데요. 나는 그런 거를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 고발 내용에 전혀 모르십니까, 후보님? 난 전혀 몰라요.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 대선 출마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발 사주 의혹은 제보자에 대한 공격으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보TV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박지원 게이트, 뉴 권언 유착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악의적인 그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건 누가 봐도 엄험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이제 국정원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라는 윤석열 캠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 김건희 여사가 걱정하자 명 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9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이 수사 보고서를 본 뒤에야 그때의 일들이 이해됐다고 합니다. 뭐 첫 번째 컨텐츠는 뭐 박지원과 호텔을 간 조성은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컨텐츠는 홍준표의 숨겨진 애인이었다는 조성은, 유승민과 뭐 만났다는 조성, 이런 식으로 그거 유튜브, 그러니까 약간 스캔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뒤덮으려고 했죠. 그 주체가 누굴지는 사실은 몰랐잖아요. 어떤 전략 회의체가 아닌 그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로서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그 결정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지휘하에 그 모든 이제 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방송 나서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을 다룰 때 이 고발 사주를 통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고발장에 적시돼 있잖아요. 검찰 작성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에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세 사람. 예, 그러니까 그때 공을 세운 거고 덕을 본 김건희 입장에서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죠. 입을 막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예. 예. 김상민이 본인이 이제 검색을 하고 X, 제보자 X,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챙기려고 했다. 그죠. 조국 수사도 수사지만. 고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네. 다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검사들이 그러네요. 작업을 했고 누구 지시를 했고가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전문용어로.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종석 그렇죠. 호주 보내는 거. 예. 그리고 무슨 행정관들 어디 뭐 감사나 이런 좋은 그러니까. 자리 보내는 예. 거. 다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해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내는 그렇죠. 패턴들이 계속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하고 부패한 네. 그리고 정말 이 나쁜 권력은요. 네. 센 거 같지만 약해요. 제일 약하네요. 뭔가 계속 막아야 깨주고 되니까. 챙기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 이상한 인사들도 계속 하는 거고 예, 이상한 예. 조치들도 하는 거 그러면서 예.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현직 검사가 예. 막 진짜 다른 공무원들 기강을 잡아야 돼. 현직 검사가 배째라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자리가. 예.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입을 막아야 되고 아. 그죠? 뭔가 대가를 줘야 되고. 국정원에 보낸 것도 또 다른 입막음 차원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보시는 좋은 거군요. 자리 계속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네. 너무 필요한 인재라서가 아니고 예. 그게 보내야지만 아니, 뭐 입을 막을 수 있다.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 도움을 예. 받았으니 그걸 갚는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 진짜 이 사람이 입 한 번 열면 다 끝나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거를 좀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건데 사실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 보도가 되고 아마 김상민 이 사람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안 됐겠죠. 네. 뭐 그런 아마 생각도 저를 원수로 알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명태균 관련해서 또 문제되는 게 지자체장들이 좀 한 명씩 문제되는데 일단은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삼자 회동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김모 씨 중간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은 몇 번 더 봤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도 보도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명태균이 했던 거를 인용했던 것도 좀 네, 보도가 저희가 됐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제가 네. 찾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SNS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MBC가 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필이면 그 SNS 찾아서 저희 메시지를 낸 게 12월 3일이었어요 작년에. 네. 이거 보도가 많이 안 됐죠. 네, 딱 그날이에요. 딱 그날. 하필 그날이에요. 하필 그날. 내란 날. 네, 내란 날. 근데 이렇잖아요. 지금 뭐 쭉 나왔던 얘기가 자기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했다라는 네.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본인은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등등등에 대해서 뭐 사기다 뭐 이래서 끊었다고 하는데 네. 정작 자기 그 당시 SNS에 보면 그걸 인용해가지고 인용했어요. 하잖아요. 안철수 이거 있다 내가. 네, 그랬더니 뭐 공개된 여론조사 네.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인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자기가 이미 사기꾼이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했던 여론조사를 나중에 인용한 거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럼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안 맞죠.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네. 근데도 결과는 나한테 이로우니까 내가 그걸 활용해? 이거 안 맞잖아요. 네.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 나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통화 녹취록이 있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그 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고 같이 옆에서 들었고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3시간 분량의 내용인데 그 통화 녹취록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할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겠지만 네. 거기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안 맞는 종류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통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는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네. 바로 검찰이 지금 이번에 수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혼자 안 가요. 명태균 씨는 차로 이제 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기가 비행기 타러 가거나 기차 타서 바꿔 타고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명태균 씨 차를 운전해주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같이 대동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운전해줬던 사람이 나 아크로비스타까지 명태균 씨랑 같이 갔었어. 가서 그날 만났어. 이런 얘기도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김종인도 만나러 같이 갔었었고 이 오세훈 씨한테 만나러 같이 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 같이 쫓아다녀요. 시간이 되면. 근데 네. 운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줬었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은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명태균 씨는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상대가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상대는 어디 관계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구획이 오세훈 캠프 있어요. 관계자예요? 네. 예. 오세훈 캠프 관계자. 그러니까 제이 씨라는 사람이 아니야 제이 그건 제이 씨는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통화한 내용인 거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저기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해준 그 사람인 것이고 네. 그 전에 이 명태균 씨가 쫓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예전에 강혜경 씨도 그랬어요. 나는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원래 강혜경 씨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안 친할 때는 원래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면 김영선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 김영선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옛날에 조은이 서울 서초구청장 할 때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할 때에도 네. 그 조은이라는 사람이랑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매개로 했냐? 김영선을 매개로 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인과 증언과 증거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의혹 자체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그렇겠죠.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사실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이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뭐 모든 말을 우리가 다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아요. 오세훈 그건 시장 맞아요. 스스로도 본인이 빨리 좀 수사를 해달라. 나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제3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얘기를 했다 그게 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만났다면 직접 그 자리에 뭐 배석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같이 만났던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예. 네. 아니면 후원 회장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지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증언 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다시 복원해낼 수 있는 물증의 존재 이런 것들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 그걸 알기 네. 전에는 뭐 명태균 씨의 우리 한마디에 우리가 다 너무 휘둘릴 휘둘릴 필요 필요는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뉴스원에 기사 나온 걸 보게 되면 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명태균 뭐 잘 모르고 잠깐 만났고 아니어서 그냥 내보냈고 자기는 관여 없다고 계속 해오다가 어제는 아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엔 2번이라고 예,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톤이 좀 바뀌었어요? 톤이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냐, 왜 만났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나와요. 그 뉴스원 기사에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 오세훈 시장이 상황마다 조금씩 이제 말이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의 신빙성에 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네. 실제 명태균 씨 말하고 맞아 떨어지는 정황 증거들이 좀 나오니까 네. 이건 물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 이거 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김한정 씨로부터 여론조사에 돈 쓰면은 정치자금 위반 되니까 내가 김한정한테 2천만 원 빌리겠어. 이거 되게 구체적인 말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서 그런 말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근거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죠. 최근에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또 발의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뻔하죠. 이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말을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검찰 수사 한 번이면 끝납니다. 수사를 빨리 촉구해달라는 입장을 서울시에서 내시던데 오히려. 그렇죠. 명태균 수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전국이 출렁거리면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죠. 빨리 수사하라고 제가 지금 매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아니 뭐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네. 죄가 없으면 빨리 정리되는 게 그게 국민들께 덜 혼란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다, 빨리 수사해달라. 그럼요. 제가 알기로 명태균을 막 시장님이 혼내서 쫓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자꾸 평가하면 자꾸 그 사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수사하라 나를. 아니 지금 휴대폰도 압수가 됐고 네. PC도 압수가 됐고 명태균 씨도 신병이 확보돼 있는 상태. 수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수사해달라. 그래서 빨리 수사해서 정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수사 천천히 하면 저는 그거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해달라. 그렇죠. 검찰이 수사 늦게 하면 민주당이 이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도 아들을 지금 문제가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크게 자신 되는 것 있었나? 같아요. 내 육성 나오나 봐. 네. 사실 다 아들이 소통하고 아들이 다 있었나? 했네. 아들이 다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결국 막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건 계속 나온 있는 거잖아요. 것 같아요. 뭐 당원 명부인가 이것도 전달됐는데 네. 아들 통해서 지금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추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여러 문제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게 또 귀결되는데 27일 날 이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아직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괴멸법이다라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그만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찔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0명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140명의 연락처나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뭐 뭔가가 저장돼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 괴멸법이라고 괴멸법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떳떳하니까 해봐. 라든지 아니면 야, 이게 너무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니면 떳떳하지만 그 법은 위헌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너무 궁하니까 야 우리 다 죽어 안 돼. 우리 죽여. 이건 우리 그거 했어. 한 거 맞아.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옛날부터 보면 솔직해요 사람이. 솔직하네요. 가끔은 정말 너무 솔직해. 본인 얘기를 다 번복시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던 말도 다 있고. 다 솔직하고 그때 최선을 다해요.
뭐 칭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 140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건 보수 괴멸법이다 얘기했던 거는 네. 그만큼 관련자가 많다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괴멸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기 밑에 당원들이 관련돼 있다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중 없는 사람이 관련돼 있다거나 그럼 괴멸되지 않거든요. 안 되죠. 이 괴멸이라고 부를 정도면 핵심적인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고 때마침 명태균 씨가 그 변호인을 통해서 140명 정도 있다고 얘기한 거고. 딱 맞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알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다 에피소드 하나씩 까주겠다. 왜 제가 반대하는지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다 알고 있다라. 지난달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SNS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 씨와 소통한 유력 정치인들은 더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명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PC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PC에서 명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됐습니다. 뉴스타파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결과 김 여사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오전 김 지사는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젯밤 잘 잤습니다. 지체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를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김 지사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공천을 놓고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공천이 걱정되지만 명 씨를 믿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밤 10시 39분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황 전 수석의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김 지사 캠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지사는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보도 약 1시간 24분 후인 4월 14일 새벽 0시 3분 명 씨는 김 지사에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전송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측으로서는 태극기 부대를 뒤엎고 있는 김진태와 화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6월 7월경 양측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공관위가 황 전 수석을 단수 공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명 씨에게 황상무 단수 추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분인 오전 9시 46분 명 씨는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김 지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명 씨에게 보내면서 제 입장문 이렇게 냈어요 라고 했고 명 씨는 잘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후인 4월 18일 오후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 전 수석 단수 공천을 뒤집고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57분 명 씨는 강 씨와 통화해서 김 지사를 자신이 살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참네. 아니 쟤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도 해고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김 지사는 경선에서 황 전 앵커를 꺾고 4월 23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후보 선출 5일 후인 4월 28일 오후 4시 54분 김 지사는 명 씨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고깃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날은 김 지사가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원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인 날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는 검찰에 그날 명 씨와 김 의원이 원주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으며 김진태 지사도 함께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김 지사가 명 씨의 가족을 강원도청과 도지사 공관에 초청해 찍은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진태가 레고랜드 사태 등등과 관련하여 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와준 일이 있다 보니 김진태가 저희 가족을 강원도청에 초청하여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 지사가 명 씨를 얼마나 각별히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그러나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 지사의 공천을 도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게는 적대적이지만 김진태 지사에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김 지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고 공천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면 반대한다 그러면 까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법 이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점칩니까? 양론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두루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어찌 됐든 진짜 괴멸된다 이거. 우리 당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거 얼굴 두껍게 하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이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원들이 있는데 소수예요. 아주 소수다. 결국은 이게 또 통과는 될 겁니다. 됐다가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또 이게 재표결 요구를 하면 결국은 또 3분의 2, 200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8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 또 돼요. 뭐 두고 8석 얘기가 나올 건데 그 통과의 가능성도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인가요? 통과는 당연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표결했을 때의 문제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봐야 돼요. 근데 개혁신당 이제껏은 같이 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아닙니까? 재표결은 비공개잖아요. 그때는 또 달리 나올 수 있다. 비공개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그러면 3표가 더 부족한 거고. 더 필요하네요. 11표가 필요한 거고. 11표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시기로 제가 딱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전 탄핵 이후에 이게 재표결 갈 것 같거든요. 탄핵이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국민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들 만났을 때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론에 호응한다든지 헌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보수 정당으로 맞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요즘에 말하기 힘든 분위기래요. 당내에서. 근데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판이 한번 바뀌는 거고 동시에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은 나중에 최후의 결론 어떻게 내리든 간에 수사는 할 거거든요. 안 할 수 없거든요.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결이 타지면서 또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것만으로 최종 결론 안 내리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아마 탄핵 이후에 한 2, 3주간은 국민의힘이 좀 격변을 겪을 수 있다. 그때 이게 법안이 그렇죠. 돌아가요. 그럴 때 좀 돌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게 명태균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안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떠오르네요. 검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세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을 검찰이 시켰습니다. 이광우 본부장까지. 와, 이 진짜 대단. 그러니까요. 진짜 아예 눈치를 안 보는 집단이야. 그것도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있다가 또 쥐고 있다가 또 그런 거야. 와, 이건 날이 쉽지 않을 거라 봐요. 화내지 마세요. 뭐 화냅니까 이거?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 뭐가 절박해요? 본인들의 처지가. 본인들 처지가 공공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김성훈 경호처 본부장, 그 본부장하고 경호차장 이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란 모의를 누구누구가 했는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오면 곤란해요, 검찰이. 내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는 달리 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서버 까지는 것도 너무 두렵고 줄줄이 이제 검찰 전화가 나올 거니까. 비아폰 서버. 네. 비화폰 지급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없애라고 그랬는데 거기 직원들이 못 없애요. 그래서 지켰대잖아요. 네. 비화폰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서버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열리면 곤란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경호처장은 보니까 바지 사장이고 차장하고 본부장이 다 한 것 같더만. 그 김건희 라인에서. 아, 김건희 라인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를 잡아들이게 되면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그거 말고는 이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딱하잖아요.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럼 풍자라도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네. 정권 교체되고 나서 특검을 해가지고 네. 따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어차피 기소청으로 가야 돼요. 공소청으로. 그거 또 없어질 조직이에요. 그거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에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이 말뚝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더욱 몇 번씩이나 확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히 확인해 줬어. 그리고 뭐 명태균 씨 수사도 창원지검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중간 수사 발표한다더니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없어요.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게 다야. 강혜경 씨 보복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러겠지. 누구와 거래요? 차기 집권 세력하고 거래하겠지. 거래하려고 하겠지. 아. 아니 그 명태균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걱정되는데 이번 대선 전국에 보수 쪽은 명태균 리스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쥐고 있는 쪽은 또 검찰인데 검찰이 그 장난질 안 하겠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까? 네, 그것도 기본값이죠. 그것도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예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권한이 살아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수법을 가지고 또 살 길을 지금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네. 그럴 때 명태균 리스트가 국힘 쪽에 굉장히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의 여죄 지금 하나도 안 들여다봐 내란 거 상관없던 그동안에 쌓여있던 죄 있잖아. 네. 그걸 가지고는 차기 집권 세력하고 또 흥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거 가지고 하듯이.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지금 쥐고 있는 거야.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우려된다기보다는 제일 예측 가능한 상황은 딱 상황을 보니까 검찰은 항상 그거잖아요. 어디가 집권하냐. 그렇죠. 객관적인 모든 지표가 민주당의 집권이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지. 네.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 칼인지 보여줄게. 그렇지.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있을 네. 거란 말이죠.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시간만 좀 끌어줘. 바로 입법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게. 그러고 누구 리스트 하나 딱 주는 게 살생부. 차례대로 싹 다 죽여줄게.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죠. 네.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네. 그 넘어가면 안 돼. 그거에다가 마이너로 또 위험한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사단 중에 소위 찐윤들은 이제 동아줄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이 계열로 분류돼가지고 물먹은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이 우리가 살 길로 마지막으로 한동훈이가 대권 후보가 되고 대권을 잡을 위험해. 가능성에 기대보자. 최악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가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만져가지고 그건 해보려고 하는 괜찮아. 거 명확하게. 왜냐하면 한동훈 씨를 띄우기 위해서 한동훈 사단의 검사들이 했다 이런 거 퍼뜨릴 거 아니야. 네. 한동훈의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한동훈 씨는 국힘당 당원들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선에서 안 된다는 안 돼. 말씀입니까? 그 계엄 해제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팽팽해요. 유승민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유승민 씨가 그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1%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래요? 완전 그게 그 국힘당의 당원 조직 자체가 지금 극우화돼 가지고 거기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합리적인 세력은. 그러니까 저 당이 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동훈 씨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냥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진짜죠. 검찰 애들 수준의 생각으로 어떻게 명태균 리스트에 한동훈의 경쟁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날려서 죽여버리고. 그렇지. 만들어서 해보려는 생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김문수가 안 걸리잖아. 네, 거기. 그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 거기 지금 논의되는 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네. 거기 다 걸리지. 다 걸리죠. 안 걸리는 게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인데. 네. 나경원 어떨지 나경원 그러니까 막 내란 수계를 옹호하느라고 네, 전쟁이 자꾸 구구 발언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지 지금. 그렇죠. 네. 딴 사람들이 명태균 리스트로 다 간다. 네.
그러니까 무주공산으로 내가 무혈 입성하겠다. 그걸 위해서 극우화된 당원 베이스에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야. 나경원이. 경선만 통과 한번 되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데. 김문수 대신 나를 택할 수 있다. 확장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야, 근데 오늘 신경 안정제라 그런지 너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나와가지고. 아, 진짜? 또 걱정되는데. 난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뭐 시끄러울 줄 몰랐어. 아, 그래요? 근데 오늘도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저는 앞에 인물평 관련해 갖고 시끄러울 것 같고요. 아, 댓글 읽기? 예, 그거는 시끄럽고. 근데 저는 뭐 한동훈 가능성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국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동훈이 가져갈 표가 없다고. 아, 그랬습니까? 그 편집할 때 이거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내가 최근 칼럼에 그거 썼는데 조지 오웰 선생님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줄 권리가 바로 자유라고.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를 해줄 권리가 있을 때 그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그게 제가 듣기 싫어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야. 네. 틀렸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혹시 일리가 없는지 자기 사무실에서 한 걸음 나와서 한번 들어는 보시라고. 난 뭐 잘난 게 있는 놈이라고. 정치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오답노트 전형 같은 놈인데 다 그 오답노트를 말해주는 거라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오답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썸네일 제목 나와서 한국 정치의 오답노트.